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네. 최형두 의원님은요 항상 신문 사설을 읽으세요. 그죠? 제가 전에 미국서 사실 특파원하고 공부를 할 때 보니까 미국통입니다. 그 외국 학자들에 대해서 미국 생활을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를 가르치는데 미국 신문을 볼 때 프런트 페이지를 보고 오프 에드를 보라 그래요. 오피니언과 에디토리얼. 그렇게 세상을 알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뉴스 하나하나는 너무 세상을 따라가기 바쁘고 저는 그래서 여러 논주 신문을 다 보는데 사설을 보면은 쫙 정리가 돼요. 그렇습니다. 네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듣고 논란은 커집니다. 최형두 의원님. 네, 이건 정말 참 미래지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과거는 사실 변할 수 없는 거고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과거는 그 정말 붙들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숙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미래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로 가지 못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만 다만 이제 이 점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 한일 관계를 풀 때 하나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비슷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또 그럴 시기에 이제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 비슷한 방안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꼼짝을 안 하니까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돈을 출연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죠. 문희상 의장은. 네, 그때 했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당장 수많은 우리 그 피해자 역사의 피해자 이 징용해서 그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 빨리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도 또 중요한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건 정말 어느 한쪽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하면 토착 외구에 또 뭘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완용 자손이 될지도 모를 사람이 윤봉길 후손한테 토착 외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 문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 한일회담 반대해가지고 학생운동 주도자 돼가지고 입신에 출발을 했던 분입니다. 그때 한일회담 반대했던 분을 그 무슨 토착 외구처럼 해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물러날 대통령이 이제 인기체계를 잘못했죠. 내가 볼 때. 아니 억울하잖아요. 한일회담 반대한 사람을 하도 민주당에서 7~8세 몰아대니까. 자, 김대중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한일회담 반대할 때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으로도 한일회담 찬성한 분입니다.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점이 사실 한일 관계 이거는 진보 정부 때 진일보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수 정부는. 왜냐하면은 워낙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진짜 족보를 따져보면 이완용 후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윤봉길 후손을 들여다 대고 초착 외구라고 아까 이제 우리 내부적인 이 좋은데 참 우리 정치가 그 뒤로 너무 갈라치기가 심해져서 안타까운 대목이 많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하던 수사가 진행되어 온 거고 그게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 야당 대표이다 보니까 참 일이 꼬이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풀어야 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했는데 남북 관계는 지금 북한이 오히려 핵을 공고하게 하는 참 이것 대통령의 우리 의중과 달리 진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한일 관계에서는 내가 보니까 오히려 그런 햇볕 정책 같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보다 키가 3~4cm 더 큽니다. 우리 국가적 자존심과 국격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당한 자존심으로 당당한 자존심 얘기했는데 얽매이지 말고 이끌어 나가야죠. 자, 이게 아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 자존심을 엄청 세웠어요. 그래서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안 만나줬죠.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주고 중국 가서 이제 천안문에 올라서 가지고 우리 참 중국과 잘 풀으려 노력을 했는데 그런 외교적인 노력에 대한 한번 반성과 되돌이 복귀가 필요한데 한일 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굉장히 원칙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마지막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 자금이 들어온 그걸 해주겠다는 게 한일 위안부 결의 2015년 그렇죠. 그거 사실 진일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돈으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돈 그리고 사과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또 갑자기 또 확 또 바뀌고 해서 한일 관계가 이제 좀 어려워졌는데 이건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끼리 너무 국내 정치로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왜냐하면 뜻밖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은 한일 그 협약에서 한일 협정에 2010
2018년 그렇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한일 관계를 참 풀기 어려워진 대부분의 판결이 새로 나오면서 식민지배 불법성과 그렇죠. 가해기업 배상 문제를 그때 판결했습니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당시에 강창일 주일 대사하고 그때 한일 의원연맹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지금 우리 박 의원이 물었던 그 대목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일본 측 주장은 이제 한일 교섭 때 이미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을 다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뒤로 따로 묻지 않기로 했는데 매번 재판 때마다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 끝이 없지 않느냐. 최영도 의원님 여기서 잠깐요. 그러면 물컵의 절반 이상은 한국이 채웠잖아요. 일본은 지금 뭐 관망하고 있고 사과 반성도 없었고 돈을 내지도 않았고. 근데 절반을 이미 한국이 채웠는데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워야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이게 미래를 외칠 만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단년 회장인가요? 그분이 한일 양국 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본 기업도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방식에서 우리 성에 안 차죠.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 요구대로 해주면 좋은데 일본 사람들은 일단 이 여기에 넣지는 않고 그 협력 자금을 내는데 그건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을 넣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차지 않고 일본이 왜 저렇게 우리가 지금 성의를 보인 만큼 화답을 못하나 이렇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기라는 한자어를 파자를 해보면은 위기라는 것은 크라이시스와 함께 오퍼추니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는 위험할 위자고 기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큰 리스크지만 한편에서는 큰 기회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좀 사적생의 각오로 사법 문제는 딱 해결해 주면 좋은데 민주당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오죽하면 유인태 사무총장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정의당의 살 길이 무엇인지 저는 뭐 정의당에 대해서 얼갈고 그렇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게 왜 그런가. 이런 경우에 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그때 뭐 공수처 해주면서 그 21대 총선 앞두고 했던 결과가 뭐였습니까? 정의당이 몰락이었습니다. 정의당이 쪼그러들고 그때 완전히 양당으로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뭐 우리 당도 크게 많이 의석을 잃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당당하게 정의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뭐 당원이 있고 하니까 또 당내 정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아니 그건 뭐 김건희 여사 건은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결혼하기 전에 벌써 그리고 10몇 년 전의 일이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수사를 해놓고 했는데 그냥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역대 최고치 투표율을 그렇습니다. 경신하고 있어요. 흥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상 최대 우리 당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전당대회. 왜 최대냐면 사상 최고이기도 하고 투표율도 최고 높았죠. 가장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지금 투표 참여자가 지금 83만 중에서 지금 55몇 프로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 되면 한 50만 이상 투표하는 굉장히 기록적인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이게 선관위원회에서 말하셨잖아요. 투표 다 했잖아요. 6시에 마감입니다. 마감.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당심이 굉장히 폭발적이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발표될 이제 그 전당대 투표 결과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50만 넘게 참관 우리 당원들이 나라를 걱정에 참 유달리 많은 이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것이 지난 전당대회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 될 거라 봅니다. 미래 비전이 하나도 없고 있었는데 이제 별로 보도가 안 됐고 원래 이렇게 네거티브가 언론을 많이 타고 두 번째는 우리 앞서 있었던 민주당에서 별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서로 점점 민주당 탓이죠. 왜 민주당 잘못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민주당 탓입니까? 국회에서 앞서기는 있었냐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처럼 공부 좀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